평생 피땀 흘려 모은 집이 하루아침에 자식 싸움판에 불씨가 되고 늙은 부모에게 손찌검하며 돈을 요구하는 자식도 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도리를 잃은 자식은 끊어내야 한다. 오늘은 부모라 해도 반드시 버려야 할 자식,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자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 35이 넘은 아들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엄마, 퇴직금 좀 미리 내놔. 어차피 나중에 다 내 거잖아. 듣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하고 화가 치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제로 이런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피땀 어린 희생을 고마움으로 받는 게 아니라 자신의 권리라고 착각하는 자식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서울 변두리에서 평생 건물 청소부로 일해온 69세 김정숙 씨의 사례입니다. 정숙 씨는 새벽마다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어두운 계단을 쓸고 화장실을 닦으며 평생을 보냈습니다. 겨울엔 손끝이 갈라져 피가 배어나왔고 여름엔 땀에 절어 온몸이 젖었지만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이유는 단 하나, 남편 잃고 혼자 키운 두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내 아이들만 잘 되면 된다. 이게 그녀의 인생을 지탱해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36세 큰아들 민호는 달랐습니다. 대학을 나왔지만 안정된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몇 번의 사업을 시도하다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처음엔 정숙 씨도 기특하다 생각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도전하는 건 좋은 일이라며 모아둔 돈을 조금씩 보탰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못의 시작이었습니다. 민호의 실패가 거듭될수록 그의 요구는 더 커져만 갔습니다. 엄마, 사업자금 조금만 더 보태줘. 이번에야말로 진짜야. 엄마, 보증 좀 서줘. 나만 믿어. 정숙 씨는 노후를 위해 차곡차곡 모아두던 퇴직금을 깨서 보탰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쌓은 피 같은 돈이었지만 자식이 잘 된다면 후회하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민호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해졌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한 목소리로 민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퇴직금 다 내놔. 어차피 나중에 다 내 거잖아. 그 말은 정숙 씨의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평생 지켜온 희생이 은혜가 아니라 의무로 전락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웃들은 여전히 그녀를 칭찬했습니다. 정숙 씨는 참 대단해. 두 아들을 키우느라 고생했잖아. 큰아들 효자일 거야. 그러나 정숙 씨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남들은 모릅니다. 칭찬은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비수처럼 가슴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정숙 씨의 둘째 34세 아들 준호는 형과 달랐습니다. 묵묵히 직장 생활을 이어가며 결혼을 준비하던 그는 어느 날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형한테 이제 그만하세요. 형은 엄마의 도움을 당연히 여기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도 망가지고 형도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 말에 정숙 씨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자신이 해왔던 모든 희생이 자식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식을 망치고 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도 도리를 잃으면 효는 사라진다. 부모가 무너지면 집안 전체가 무너진다. 부모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희생으로 변하는 순간 그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착취이고 파괴일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으십니까? 자녀가 부모의 희생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권리처럼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하며 스스로 무너져가면서도 끊어내지 못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랑에는 선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도와주는 것이 자식의 성장을 돕는 때는 사랑이지만 그것이 자식을 나약하게 만들고 부모를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독이 됩니다. 정숙 씨는 이제 마음을 굳혔습니다. 내 퇴직금은 내 노후를 위해 쓸 거야. 더 이상 아이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 그녀의 눈빛은 그날 이후 처음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단호함은 때로는 잔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자식을 일으키는 마지막 사랑이며 부모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과 욕심에 사로잡힌 자녀의 모습입니다. 만약 병원에 누워있는 아버지에게 자식이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집은 제 명의로 미리 바꿔놓으시죠. 어차피 나중에 제 거잖아요.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지 않으십니까? 자식이 부모를 찾는 이유가 병문안이나 안부가 아니라 오직 재산 때문이라면 그것이 과연 자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2세 정혜수 씨입니다.
혜수 씨는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겨우 작은 집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검소하게 살며 노년을 준비했지요. 그런데 몇 달 전 심장 질환으로 입원하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터져나왔습니다. 평소 무뚝뚝하고 집에도 잘 오지 않던 큰아들 40세 종민이 갑자기 병실을 자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아들이 아버지 걱정하는구나 싶어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종민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 혹시 모르니까 집은 제 명의로 미리 바꿔두는 게 어때요? 나중에 번거로워지면 힘들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혜수 씨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모은 집이 아들에게는 단지 재산 목록표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큰 충격은 그날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둘째 딸 38세 미연도 병실에 들어서더니 오빠와 집 문제로 언성을 높이기 시작한 겁니다. 오빠, 왜 아버지 살아계신데 그런 얘기를 해? 차라리 집 팔아서 병원비 쓰자고 해야지.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집은 내 거야. 병실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혜수 씨는 두 자녀가 서로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지켜온 집 한 채가 내 자식들의 욕심을 불러일으켜 결국 우리 가족을 찢어놓는구나.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이익이 오고 가는 순간에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평소에는 괜찮아 보이던 자녀도 재산과 이익 앞에서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조차 재산을 먼저 떠올리는 자식이라면 이미 도리를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평소에는 연락도 잘 안 하던 자식이 재산이나 유산 이야기가 나오면 유독 부쩍 다가오는 경우 말입니다. 명절이나 생일에는 얼굴조차 보이지 않으면서 집을 팔자, 땅을 나누자고 할 때만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 그럴 때 부모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허탈함과 분노로 가득 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욕심이 도리를 가리면 부모는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욕심 앞에서 우유부단하면 부모의 삶은 철저히 무너지고 자식들의 관계까지 파괴됩니다. 정약용은 욕심을 모든 악의 뿌리라 했습니다.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효도도 사랑도 가족도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재산은 미리 정리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자식들 간 다툼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부분은 법적으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자신을 위해 쓸 것은 반드시 자신을 위해 써야 합니다. 노년의 병원비, 생활비를 줄이며 자식에게 다 내어주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셋째, 기부나 사회 환원도 고려해야 합니다. 욕심만 부리는 자식에게 모두 물려주기보다 진정적으로 가치 있는 곳에 쓰는 게 때로는 더 지혜로운 길입니다. 정혜수 씨는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내와 상의한 끝에 남은 재산 중 일부는 자신들의 노후와 치료비에 쓰고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알았습니다. 부모가 무너지면 자식은 절대 바로 서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마지막을 재산 싸움으로 물들이는 자녀는 이미 효를 잃은 자식입니다. 그런 자녀에게는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내 재산은 내 삶을 위해 쓰겠다. 너희들의 욕심을 채우는 데 쓰지 않겠다. 그 단호한 말 한마디가 부모의 존엄을 지키고 가정을 살리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를 무시하거나 학대하는 자녀에 대한 사례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혹은 여러분 자식들 중에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한데 집안에서는 부모를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고 심지어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자녀 말입니다. 혹시 그런 자녀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적은 없으셨습니까? 이 이야기는 경기도 안산에 사는 70세 박영자 씨의 사례입니다. 영자 씨는 고단한 몸을 이끌고도 늘 아들 37세 태호를 걱정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홀로 자식을 키우느라 스스로는 허리병에 시달리면서도 아들의 학원비와 생활비를 챙겼습니다. 심지어 손주들 학원비까지 감당해주며 내가 버티면 아이들은 편하게 살 수 있겠지라는 마음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아들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취직이 잘 안 된다며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는 어머니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야. 다른 집 같으면 부모가 집도 사주고 사업 자금도 대주는데 우리 집은 뭐가 있어? 영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꾹 참고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밥이 마음에 안 든다며 식탁을 발로 차 뒤엎었습니다. 밥그릇이 바닥에 나뒹구는 소리에 영자의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태호가 돈을 요구했는데 거절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어머니를 밀쳐버린 겁니다. 넘어지며 갈비뼈에 금이 가는 순간에도 영자는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인데 어떻게 경찰에 신고를 하겠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사람이 아니다. 피를 나눈 자식이라 해도 도리를 잃으면 더 이상 자식이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부모를 무시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자녀는 이미 효의 끈을 끊어버린 자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들이나 딸이 밖에서는 점잖아 보이는데 집안에서는 함부로 소리 지르고 부모를 하인처럼 부른 적은 없었습니까? 때로는 부모의 희생을 이용하며 어차피 내 부모니까 참아줄 거야 라는 태도로 대하지는 않았습니까? 이럴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의 지혜는 분명합니다. 참지 말라, 끊어내라. 부모는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자식이 그 권리를 무너뜨린다면 더 이상은 피를 나눈 관계를 핑계로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물리적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즉시 거리를 두고 경찰이나 기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자식이라도 폭력을 행사한다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둘째, 정서적 학대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시, 모욕, 무례한 언행은 부모의 마음을 깊게 병들게 합니다. 이러는 건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지라며 덮어두면 자식은 점점 더 선을 넘습니다. 셋째, 관계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도와줄 부분과 도와주지 않을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잘못했을 때는 이건 아냐라고 말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박영자 씨는 결국 큰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이제 내 몸과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건 막아야 한다. 그녀는 친척의 도움을 받아 아들과 당분간 거리를 두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컸지만 시간이 흐르며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들이 다시는 예전처럼 쉽게 그녀를 대하지 못하게 된 것이 큰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단호함은 때로는 자식에게 가장 강력한 경고이자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참음은 사랑이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부모가 끝까지 참고만 있으면 자식은 결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무너지면 자식도 무너진다. 부모가 스스로를 지킬 때 자식도 비로소 부모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무시하거나 학대하는 자녀, 더 이상 방치하지 맙시다. 그것은 자녀를 위한 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부모 자신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도리를 잃은 자녀를 끊어내야 한다는 결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자식이 도리를 저버리고도 여전히 내 자식이니까라는 이유만으로 붙잡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차갑지만 단호하게 끊어내시겠습니까? 전북 군산에 사는 73세 최말수님은 평생 농사일로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새벽마다 논밭에 나가 흙 묻은 손으로 밥을 차려주며 자식만은 고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이를 악물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 42세 동철은 달랐습니다. 젊을 때부터 일보다는 술과 노름에 빠져 살았고 결국 빚만 잔뜩 남겼습니다. 동철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놓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집으로 찾아온 채권자들이 고함을 지르는 날이면 말순 할머니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입에서는 늘 같은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도 내 새끼인데 어디 가서 굶고 있진 않겠지. 그 말은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스스로를 속이는 위안이었을까요? 말순 할머니는 한참을 그렇게 버티다 결국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건 아들이 아니라 독촉장을 든 채권자뿐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의 도리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 도리를 잃은 관계는 이미 무너진 관계다. 부모 자식 간이라 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저버리고 도리까지 잃었다면 그것은 이미 자식으로서의 자격을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시진 않습니까? 돈을 빌려가 놓고 갚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자녀. 부모가 힘겹게 살아가는데도 안부 한마디 없이 필요할 때만 손 내미는 자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새끼니까라며 끊어내지 못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부모가 끝까지 품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가르쳤습니다. 때로는 차갑게 끊어내는 것이야말로 부모 자신을 살리고 동시에 자식을 깨닫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무너진다면 가정 전체가 무너집니다. 부모가 무너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곧 가정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경제적 관계를 단호히 정리해야 합니다. 빚 보증이나 대출 요구는 절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이라도 책임 없는 요구에 응하는 것은 결국 부모를 파괴하는 길입니다. 둘째, 심리적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자식이 도리를 저버렸다면 무조건적인 용서는 오히려 더 큰 무책임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연락을 끊고 거리를 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셋째, 부모의 존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도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존엄이 무너지는 순간 그 관계는 더 이상 건강하지 않습니다. 최말수님은 결국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지 않고 집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연락도 끊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래도 자식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끊어내야만 나도 살고 저 아이도 언젠가 정신을 차릴 수 있을 거다. 처음 며칠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채권자들의 발길도 끊겼고 무엇보다 내가 내 삶을 지키고 있다는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다고 하지만 도리를 잃은 자식을 끝없이 붙잡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리석음이며 자식에게도 독이 됩니다. 부모가 단호히 끊어낼 때 자식은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정약용의 가르침처럼 도리를 잃은 자식은 더 이상 자식이 아니다. 부모가 끝까지 품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끊어내는 것이 마지막 남은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부모 자신과 남은 가족을 지키는 길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엄한 사랑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라는 교훈입니다. 자식이 끊임없이 부탁을 해오는데 이번만 하고 들어주다 보니 그게 몇 년, 몇십 년이 된 경우 말입니다. 과연 이것이 진짜 사랑일까요? 아니면 자식을 망치는 길일까요? 66세 이말복님은 평생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며 두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새벽마다 첫 차를 몰며 손이 얼어붙는 겨울에도 핸들을 잡고 졸음이 쏟아지는 밤에도 안전을 지켜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은 고스란히 자식들의 학비와 생활비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고생하면 된다. 아이들은 공부해서 잘 되면 된다. 그것이 말복님의 믿음이었습니다. 큰아들 38세 성우는 결혼을 했지만 늘 경제적으로 불안정했습니다. 직장을 옮기기를 반복했고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아버지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만 도와주세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말복님은 속으로 이번만은 정말 마지막이겠지 하며 지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은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전세금, 카드빚, 생활비까지. 말복님의 노후 자금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혀를 찼습니다. 말복씨, 그렇게 퍼주면 자식 버려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정작 아들이 눈앞에서 울며 매달리면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말복님은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스스로 일어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언제든 손을 내밀어 줄 거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정약용의 글을 접했습니다. 부모가 무조건 받아주기만 하면 자식은 망한다. 엄한 사랑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다. 그 순간 말복님의 마음에 번개가 친 듯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한다고 퍼준 게 오히려 아이를 망치고 있었구나. 그 후로 아들이 또다시 찾아와 이번만 도와달라고 했을 때 말복님은 처음으로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안 된다. 네가 스스로 서야 한다. 아들은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지금까지 다 도와주셨으면서. 집을 나가며 문을 세차게 닫는 소리에 말복님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진짜 사랑의 시작일지 모른다. 처음 몇 달간 아들은 원망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성우는 스스로 일자리를 찾고 힘들지만 홀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그는 작은 봉투를 들고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건 제가 번 돈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도와드려야죠.
그 순간 말복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단호함이 자식을 바로 세웠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들어주고 계시진 않습니까? 부탁을 거절하면 미워할까봐, 원망할까봐 두려워 끝없이 내어주고 계시진 않습니까? 정약용은 강조했습니다. 부모가 약하면 자식이 망한다. 사랑은 따뜻함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차갑게 밀어내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식을 바로 세우는 진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눈물이 따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자식을 버리는 눈물이 아니라 자식을 살리는 눈물이어야 합니다. 엄한 사랑은 잔인해 보이지만 결국은 부모의 마지막 지혜이자 자식을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6번째는 부모 스스로의 독립과 당당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부모는 자식의 보험이다. 그래서 자식에게 올인하며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부모가 무너지면 자식은 존경심을 잃고 오히려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71세 김영호님은 평생 내가 고생하면 자식은 편히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식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어서 퇴직금도 노후자금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친구들이 노후 준비 좀 해라라고 충고해도 영호님은 내 자식이 내 보험인데 뭘 걱정이야 하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노년이 되자 자식들은 각자 바쁘다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곧 더 큰 상처가 찾아왔습니다. 손주 용돈을 줄 형편이 안 되자 큰며느리는 대놓고 불평을 했습니다. 아버님, 다른 집 할아버지는 용돈도 주고 과외비도 보태준다는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영호님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다 내어주었는데 돌아온 건 감사함과 고마움이 아니라 불만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어느 날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술김에 이런 말을 내뱉은 겁니다. 아버지는 가진 것도 없으면서 우리한테 기대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결국 나는 짐이 되었구나. 하지만 그날 이후 영호님은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자식도 나를 존중한다. 그는 동네 노인회에 나가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또 구청에서 운영하는 서예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는 게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시간이 흐르며 작품을 완성할 때마다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에는 작은 전시회에서 상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자식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대단하시네요. 전시회까지 나가시다니. 이전에는 무시하던 눈빛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바로 설 때 남도 그를 존중한다. 부모가 무너지면 자식도 무너집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지키고 당당하게 살아갈 때 자식은 비로소 존경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는 가진 게 없으니 자식에게라도 기대하지. 이 나이에 뭘 더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지만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의 짐이 되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당당히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럴 때 자식도 부모를 존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노후를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식이 보험이 아니라 나 자신의 준비가 진짜 보험입니다. 둘째, 새로운 관계와 취미를 만들어야 합니다. 동네 친구, 교회, 문화센터, 작은 일거리라도 부모 스스로 사회적 관계를 이어갈 때 자식도 부모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셋째, 나도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마음이 곧 존엄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71세 김영호님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답게 살 때 아이들도 나를 존경하는구나. 그 깨달음은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라 무너져가던 관계를 다시 세우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당당함은 자식에게 가장 큰 교육입니다. 부모가 무너지면 자식도 흔들리지만 부모가 서 있으면 자식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자식이 존경하는 부모, 그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부모, 그 모습이 바로 자녀에게 남겨줄 가장 큰 유산입니다. 7번째는 관계를 끊는 것이 오히려 서로를 살린다는 깨달음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자식을 끊어내면 너무 가혹한 건 아닐까?
하지만 반대로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부모도 망가지고 자식도 끝내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관계를 끊는 것이 오히려 서로를 살리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69세 박정자님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홀로 딸 하나를 키워냈습니다. 그는 식당일, 마트 계산원, 파출부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딸 42세 이선미님을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 자금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돌아온 건 은혜가 아니라 원망과 요구뿐이었습니다. 선미님은 결혼 생활이 힘들다며 자주 집으로 돌아와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늘 돈을 요구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빚 좀 대신 갚아줘. 안 그러면 큰일 나. 정자님은 퇴직금까지 깨서 딸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다시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딸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언제든 엄마가 메워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자님은 선미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원비라며 돈을 요구했는데 실제로는 남편과 카드빚을 막는 데 쓴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자님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자식을 돕는 게 아니라 자식을 더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었구나.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든 가지는 잘라내야 나무가 산다. 자식이라 해도 도리를 잃고 부모를 무너뜨리며 스스로를 바로 세우려 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진 않습니까? 자식이 힘들다며 찾아와 돈을 요구하고 부모 마음은 무너져 내리는데 결국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경우 말입니다. 그래도 내 새끼인데 하며 손을 내밀다가 어느새 부모 자신이 무너져버린 경험 없으십니까? 박정자님은 결국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딸의 빚을 대신 갚아주지 않고 함께 살지도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선미님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정자님은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상한 안도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지키고 있구나. 처음 몇 달 동안 선미님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원망과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엄마의 지갑을 당연히 생각할 수 없게 된 선미님은 스스로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작은 회사에 취직해 힘들게 월급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돈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정자님 역시 변했습니다. 이제는 노인 대학에서 친구들과 함께 춤을 배우며 소소한 여행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딸을 끊어낸 것이 가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되살리는 길이었음을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마지막 사랑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끌어안으면 부모도 망가지고 자식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끊어낼 때 자식은 비로소 스스로를 돌아보고 바로 설 기회를 얻습니다. 정약용의 가르침처럼 병든 가지를 잘라낼 때 나무가 산다는 말은 곧 부모 자식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모가 자신을 지켜야만 자식도 살아납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될 만한 지인분이 계신다면 꼭 함께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삶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나도 저런 일을 겪었다. 나는 이렇게 극복했다는 한마디가 다른 시청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저희가 전해드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